오늘 화요일 MPB 경기 6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구나. 예. 메이저리그는 3연승 달성을 했고요. 예, 매치 승의 워싱 언더. 예, 그제의 경기죠. 예, 그제는 민해승의 샘프 역배. 중배당까지 잘 들어왔고, 예, 오늘은 올킬은 하나를 좀 놓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근데 좀 킥이 될 만했던 보스턴 오바. 왜 기준점이 8.5로 내려갔는지, 왜 사람들이 언더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 바로 이 경기. 잘 잡아가지고 한 박스 하나 잘 들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트롱이 똥줄로 잘 이겼는데 클리가 조금 좀 아쉽네요. 예.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캡비 하나 더 보내드리면서 일요일까지, 월요일까지 보내드릴게요. 월요일까지 하루 섭수. 자, 니오넴 대 야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은 요코하마 원정, 홈에서 한신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죠? 2승 4패, 루징 하면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빠따를 조금 쳤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 근데 상대들이 너무 빡세긴 했어요. 그죠? 한신하고 요코면은 빡세. 요즘 제일 잘하는 팀들이니까. 그랬다. 빠따는 조금 좀 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는 합니다. 니오넴. 니오넴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발들을 다양한 선발들을 로테를 돌려주면서 일정들을 널널하게 해주고 있는 효과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불펜의 어떤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고 선발도 이닝 히팅을 길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계략이 잘 먹혀들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빅보스. 그것도 자원이 있어야 하죠, 사실. 그죠? 예. 자, 반대는 야쿠르트고요. 야쿠르트는 지난주에 아주 좋았습니다. 소뱅 상대로 홈에서 위닝 시리즈, 그리고 세이브 상대로 루징을 했지만 3승 상패로 맞춰놨다. 소뱅 아주 하고의 경기가 정말 뭐 백미였죠. 그렇죠? 1차전에서 오스나가 동점, 그리고 끝내기 이런 그 분위기를 그래도 시리즈에서 좀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원정이라는 거. 홈에서 최근 10경기를 보면 5승 5패. 확실히 홈에서는 제가 어떤 진구의 변수성으로 곧잘 이긴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그런데 이 원정에서는 좀 좋지 못하다. 원정에서는 최근 10경기에서 1승 1무 8패로 좋지 못하다. 오늘도 원정이죠. 자, 오늘 선발은 타츠 코타가 나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제2의 다르비슈다. 제2의 다르비슈가 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원래 뭐 누구 신체 조건이 비슷하고 그쪽 손으로 던지면 뭐 제2의 누구 얘기 많이 하죠. SK의 제2의 김강현이 그렇게 많았어. 기아에도 제2의 양현종이. 근데 안 나오고 있죠. 아무튼 근데 이 친구는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요소는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최근 2군에서 3년 동안 이 선수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볼질이 좀 문제가 좀 심했거든. 근데 볼질을 좀 빠르게 계속 좀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1군에서 이제 뭐 많이 던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올 시즌 딱 3경기를 등판해가지고 전부 잘 던지고 있습니다. 6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6.2이닝 무실점.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지바 롯데를 2번 연속 만났거든요. 근데 7방 6.2이닝 무실점. 지바 롯데가 빠따를 더럽게 못 치기는 하는데 어쨌든 특정 팀을 신빙 친구가 2번 연속 만났는데 안 털리고 잘 던졌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지바 롯데라는 좀 너무 빠따가 약한 팀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피칭 내용은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뭐 흠잡을 게 없어요. 문제였던 볼질 문제도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고 삼진도 잘 뽑히고 있고 피안타를 많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3경기 잘 던지고 네 번째 이럴 때는 이제 신빙들이 조금 좀 오픈발이 빠질 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슬슬 좀 조심해야 된다. 반대 선발은 피터 램파드가 나오고요. 이 친구는 그 나름 좀 기대를 좀 했었어요, 그죠? 제가 기대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 성적들도 뭐 그런 대로 기대감이 좀 있는 구석들이 제가 보기엔 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진구에서 뛰어야 되는데 콜러에서 뛰다 왔다는 거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겠죠. 근데 참 특이하게도 콜로라도에서 뛰었던 선수답게 진구 성적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진구 5경기에서 1승 2패, 1.91로 진구에서는 잘 던졌는데 원정에서는 좀 별로였어. 원정 딱 3경기 던졌는데 직전 경기 세이브 원정에서 7무로 잘 던진 경기가 한 경기가 있고요. 나머지 원정들에서는 아직은 적응을 좀 못하는 모습이다.
니온의 원정도 조금 좀 빡센 원정이라고 좀 할 만하죠. 예, 타자 구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을지도. 진구에서 잘 던지는 친구니까.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기대감이 있는 선발 자원이긴 합니다. 그렇죠? 야쿠르트가 뭐 선발이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던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 친구가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볼빨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해. 직구 볼빨도. 지금까지 뭐 아주 크게 터진 경기는 없고요. 예, 가장 안 좋았던 경기가 요코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 요코하마는 인정이지. 그래서 선발들은 뭐 아직까지 1군에서의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좀 기대되는 요소들은 좀 있는 것 같다. 요 정도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니오넴을 승패 쪽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기는 해요. 니오넴을 그렇기는 한데 이게 또 배당이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 야쿠르트에서 제가 봤을 때 현 시점 기준으로 제일 이 친구가 제일 잘 던지거든요. 뭐 그런 친구가 나왔는데 신빙 친구가 맞붙었는데 1.41은 좀 아니지 않나. 1.41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야쿠가 원정에서 더럽게 못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받은 거긴 한데 그리고 램파드 나오는 경기에서는 이 정도 똥배는 전 조금 납득이 안 된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배당을 안 띄워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니뽀넴 승을 보기는 합니다만은 네, 야쿠 빠따가 최근에 조금 좀 터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저는 야쿠 풀 6.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라쿠 대 주니치. 라쿠 주니치 이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은 아니고 제2구장이거든요. 여기 구장 이름이 키라 야카 스타디움. 야외 구장이고 뭐 사이즈는 뭐 그냥 뭐 평범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좀 말씀드릴 만한 건 여기 라쿠텐이 여기 제2구장으로 간간히 여기서 경기를 하는데 여기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라쿠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몇 번 못 이겼어 이 구장에서. 좀 많이 안 좋았어 많이. 이런 부분들은 좀 거슬리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이게 제2구장 경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은 이제 제2구장 경기를 은근히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 구장에서 할 때 1년에 몇 경기 안 하는 그런 구장에서 할 때 홈팀이 이기는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 라쿠텐은 이 구장에서의 성적이 진짜 너무 안 좋았다. 심각하게 안 좋았다. 자, 라쿠텐 최근에 빠따가 조금 좀 꺼지는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최근에 좀 좋았는데. 근데 이게 빠따가 꺼지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살짝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만났던 선발들이 좀 빡셌단 말이야. 아카오시 유지. 요즘 잘 던지죠. 아카오시 유지 올 시즌 지금 굉장히 좋아, 지금까지. 그리고 포스터 그리핀. 그리고 토고쇼스에는 어제는 볼이 괜찮더라고, 일요일 날은. 그래서 좀 만난 선발들이 좀 빡센 경우가 좀 있었다. 요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쿠텐 빠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타츠미가 좀 너무 부진한 게 좀 크고 오고도 이제 최근 복귀해서 조금 좀 타격감 올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올해 저기 내야수 3루 보는 애 걔가 좀 잘 치긴 잘 치는데 걔 이름 뭐더라? 모네야마. 뭐 아사무라야 뭐 원래 뭐 중심 타자고. 근데 확실히 다른 팀들은 용타 버프를 좀 받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투구리그에서 타고리그로 좀 가다 보니 용타 친구들이 좀 터지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뭐 네빈도 그렇고 파비앙도 그렇고 그리고 뭐 주니치의 보슬러도 그렇고. 근데 얘네는 조금 좀 용타 덕을 좀 못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홈에서 빠따 더럽게 못 치는 팀인데 오늘은 뭐 다른 구장이니까 뭐 이런 걸 참고하기는 좀 어렵겠죠. 주니치는 지바롯데전 수입을 거뒀습니다. 지바롯데 불펜이 좀 레전드였죠, 그렇죠? 두 번째 경기가 그랜 해 놓으니까 확실히 주니치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바롯데 불펜을 잘 털어먹었다. 뭐 이렇게 볼만하겠죠. 빠따가 좀 괜찮아요, 주니치가 그래도 원정 빠따는 좀 아쉬운데 홈에서는 좀 친다. 다른 팀은 반테린돈만 가면 빠따가 죽어버리는데 주니치는 홈만 가면 빠따가 좀 터져요, 그죠? 자, 오늘 선발은 미겔 야후레 대 뮬러. 오늘 선발들이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녀석들이 좀 나왔죠, 그렇죠? 야후레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이제 3경기 던졌으면 한 경기는 뭐 2이닝 던졌으니까 제끼고 소병전에 7이닝 1실점, 니오넨즘에 7이닝 1실점. 제가 이 경기 두 경기 끝나고 나서 딱 그런 얘기를 했죠. 세금을 낼 때가 왔다, 이놈 새끼. 얘가 참 잘 던진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못 던진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진구홈 쓰면서 3.33면 그래도
아주 최악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보면 또 홈에서 성적이 아주 나빴던 것 같다 아니야. 그냥 홈은 정도 그냥 그래. 근데 어찌 됐든 앞선 두 경기를 잘 던졌으면 한번 조 털릴 때도 되지 않았나. 요코하마전에 야무지게 털려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이 선수 구위도 좀 애매하고 변화고도 애매하고 그래도 구위가 메인에 좀 가까운 선수긴 한데 구위가 이렇게 썩 좋지도 않고 주니치를 많이 만났죠, 그죠? 이 선수는 리그를 옮겨온 선수이기 때문에 주니치를 좀 많이 만났었는데 주니치 상대 전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주니치 상대 전적을 생각하면은 좀 많이 안 좋아요. 작년에 주니치가 빠다 진짜 암덩어리 그 자체였는데 주니치 상대로 6경기 만났고요. 2승 4패 3.86으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야구레는 뭐 썩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니치 몇 점은 좀 날만하지 않나. 뮬러는 던지는 거 보면 이 친구는 좀 애매해 보여요. 그죠? 전체적으로 뭐 구위가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고 변화구도 좀 날리는 감도 있고. 일단은 원정에서 3경기 연속 패전을 먹으면서 원정에서 더럽게 못 던지네라는 생각을 좀 줄만한 타이밍에 진구 원정 가서 7방으로 한 경기 좀 잘 던지긴 했습니다. 히로시마, 요미우리, 요코 원정 가가지고 6, 5, 4 실점들이 좀 너무 많았다. 던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임팩트 없어. 일단은 높은 키가 크고 팔이 엄청 길어가지고 유니크한 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처음 만났을 때는 좀 그럴 것 같기는 해. 실제로 이제 요미우리, 그러니까 히로시마 같은 팀들은 처음 만났을 땐 괜찮았거든요. 요미우리, 히로시마 둘 다 처음 만났을 때 잘 던졌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좋털렸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오늘 라쿠텐을 처음 만난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줄 법도 한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좀 공 놓는 타점이 좀 유니크한 것 같기는 해요. 키도 크고 팔도 엄청 길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조금 기대치가 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쿠텐 2구장에서의 성적이 유독 너무 심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1승 10패인가? 1승 10패인가? 2승 10패인가? 아무튼 너무 안 좋았어. 일단 최근에 라쿠텐이 퐁당퐁당 깨진 거 아시죠, 그죠? 10경기 넘게 승패 반복하다가 토고한테 막혀가지고 아직 경기 깨졌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말씀드려볼 만하고 홈에서 좀 안 좋았다. 선발은 둘 다 믿을 만한 녀석들이 아닌데 그래도 뮬러는 좀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낯설은 빨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요미우리 히로시마전에는 좀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 경기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역배. 주니치 역배 오바. 선발들이 둘 다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둘 다 빠따도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 5.5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세이브 한신. 가장 재밌을 법한 경기죠, 그쵸? 세이브는 지금 4연패에 빠졌고 한신은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신의 기세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죠? 한신 빠따도 워낙 좋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필승조 라인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시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필승조가 잘 돌아는 가. 지금까지 엄청 잘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한 명 빠진 거는 조금 아쉽다 할 만하겠죠. 최근에 머리 맞아가지고. 아무튼 최근에 연승 타고 있는 한신, 연패 타고 있는 세이브가 만납니다. 일단은 연패를 4연패를 타고 있는데 스미다가 나온 거는 좀 기분이 좀 좋을 만한 것 같아요. 작년에 세이브가 진짜 야구 더럽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일본 야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연패를 가장 많이 끊어줬던 게 스미다치히로예요. 얘하고 타케우치야. 이마이 시즌 초중반 더럽게 못했고 그래서 일단 연패 상황에서 스미다 나오는 건 좀 기분이 좀 좋을 수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던지죠, 스미다. 별로 뭐 흠잡을 게 없죠. 최근 10경기 1.15 6승 2패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고 스미다는 믿을만하다. 오늘 뭐 에이스급 맞대결인데 스미다가 제 기준으로서는 조금 좀 구위가 약한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긴 한데 올 시즌 피홈런도 2방밖에 안 맞고 있고 점점 더 잘해지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전 스미다가 한시는 역대 딱 한 번 만났는데 2022년에 만난 거라 뭐 별 의미는 없죠. 반대의 선발은 사이키로토 나옵니다. 사이키로토도 올 시즌 좀 폼을 좀 많이 다잡은 그런
편이고요. 시즌 초반보다는 지금은 좀 페이스가 완전히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하겠죠. 5월달 4경기에서 2승 무패 0.33 찍었고 6월달 첫 번째 경기에서 8-0 찍으면서 굉장히 좀 잘 던졌다. 지금 사이키는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선발들은 둘 다 뭐 흠잡을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많이 흠잡을 게 없고 근데 사이키가 여기 세이브 일단 원정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구장 성적이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 사이키 땀 은근히 많아가지고 여기 굉장히 더운 구장인데 적응이 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아무튼 경기 자체는 둘 다 잘 던질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뭐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빠따는 한신이 조금 낮고 불펜은 필승조 라인은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필승조 라인은 세이브가 조금 낮거나 경기 자체는 좀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세이브 여기 조금 더 땡기더라고요. 그 이유는 스미다 치히로가 작년에 연패 스토퍼 역할을 굉장히 좀 많이 해줬다는 부분들.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지 못하면 좀 괴로울 수 있다. 다음 로테이션도 되게 좀 구리거든. 내가 아까 보고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다음 로테도 좀 빡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유타로 와타나베. 스가이시냐 애매하죠 약간. 유타로 와타나베 이런 애들은 한신한테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이 기회가 아닐까. 세이브 역풀 1 4.5 언더 보겠습니다. 요즘 MPB 언더 보기 힘든데 이 경기는 언더를 봐야 되지 않나. 에이스급 선수들의 자존심 매치업이다. 다음은 지바 롯데 히로시마. 지바 롯데는 주니치 원정 가가지고 패배를 했고 역시 이제 불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필승조 마무리가 제대로 좀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시즌 초반에 또 마스다 아저씨 나와가지고 또 다 조털렸고 쇼타 스즈키 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임시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날려먹은 경기가 제가 본 것만 2번이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근데 하나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최근 지바 롯데가 홈 10경기가 6승 4패입니다. 노 휴먼 맞아. 불펜 사람 아닌 거. 근데 홈발로 꽤 이기고 있다. 이거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치? 최근 10경기 6승 4패인 거. 결국에는 지바 롯데든 야쿠르트든 좀 기대치가 없는 애들이 홈에 가서는 그래도 좀 한단 말이야, 그죠? 그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화삭도 홈에서 거의 5할이거든요 승률이. 근데 원정에서 6승 20 몇 패인가 그래. 콜로도 홈에서는 가뭄에 콩나도 좀 이기긴 하고요. 그런 거죠. 어쨌든 홈에서 빠따의 어떤 변수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반대로 히로시마는 세이브 상대로 수입을 거두면서 기분이 좀 좋아요. 타격감이 약간 좀 꺼지는 느낌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세 경기 좀 빠따를 좀 치면서 분위기를 한번 쫙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던 경기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 히로시마가 수비에서 좀 흔들렸어요. 그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야노가 몸통 박치기 모두를 화나게 했던 그 경기. 몸통 박치기 하면서 거기에서 막 날리고 막 바비타 막 누가 잡내 만회하고 거기서 뭐 떨어뜨려 가지고 경기 터지고 수비에서 좀 흔들리면서 좀 경기 흐름이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빠따로 좀 흐름을 좀 다잡는 이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브라이언 서머스 이 친구가 일단 뭐 많이 던지질 않아가지고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저는 조금 이 친구가 애매해 보여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저번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MLB하고 MPB 그러니까 여기에서 홈런 귀신같이 많이 맞고 하다가 여기에서 마택 잘 던지는 애들이 많아요. MPB 와서. 근데 얘는 좀 정도가 좀 심했다. 미국에서도 정도가 심했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얘는 지바롯데를 홈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조조 마린을. 제가 딱 이 얘기를 장황하게 그때 했었는데 세이브 상대로 5이닝 4실점 피홈런 3방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 양반. 홈에서 딱 2경기 던졌고요. 첫 경기는 2이닝 1실점이니까 이거 뭐 제끼고. 그래서 이 친구 미국에서 런을 너무 많이 맞았어. 그건 뭐 그렇다 쳐. 근데 뭐 조조 마린이니까 저는 조금 이 친구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히로시마도 타격감 좀 올리고 오는 시점이란 말이야. 타마무라 쇼고 이 친구는 좀
별로 이렇게 썩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최근 두세 경기 폼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이 친구도 진짜 제구가 엄청 좋은 선수예요. 예, 진짜 볼넷을 거의 아예 안 주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구석구석 던지는 능력. 제구가 진짜 이런 타입이 정말 많잖아요. 일본 야구는. 그런 타입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볼질 억제 능력만큼은 뭐 리그 그냥 최상급이다. 어쨌든 최근 폼, 최근 두세 경기 폼은 그런 데도 좀 괜찮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 근데 어쨌든 지바 원정은 많이 안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바 원정은 역대 딱 한 경기 가봤는데 이때가 21시즌, 21시즌이니까 뭐 많이 참고하기는 힘든데 이때 경기가 5이닝 3실점, 7피안타 4볼넷, 볼넷 엄청 안 주는 선수인데 이 경기에서는 좀 볼넷을 많이 줬다.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지바롯데가 홈에서 조금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거 동배 줬더라고요. 약간 협박하려고 하는지 어쩌는지 이거랑 소벤 경기. 그 동배나 뭐 별로 안 믿긴 하는데 아무튼 지바롯데가 홈에서는 최근 10경기 기준 6승 4패 경기당 득점이 3.30 그리고 용투가 나온다. 근데 용투가 전 안 믿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약간 좀 승패 라인에서 좀 고민되는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거는 지바롯데를 보기에는 조금 힘든 왁구다 서머스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타마무라 쇼고도 딱 한 번밖에 조조마린에서 안 던져봤고 이제 어찌됐든 지바로 때도 홈에서 좀 빠따를 치고 있으니 5.5는 기준점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히로승의 오버 보겠습니다. 오릭스 요코 오릭스는 히로전에 위닝 한신전에 완전히 수입을 당해버렸죠, 그죠? 예, 그래도 한 뭐 반타작 정도는 하는 팀이고 득점이나 실점이나 뭐 고만고만합니다. 예, 근데 한신전에 세 경기 다 진 건 좀 아프다 할 만한 것 같죠. 예, 요코하마는 뭐 말할 거 없이 뭐 너무 좋은 팀입니다, 그죠? 예, 필승조가 약했던 팀인데 필승조도 얼추 잘 돌아가고 올해 빠따야 뭐 빠따 선발 별로 흠잡을 게 많이 없죠. 한신과 더불어서 현 시점 기준으로 뭐 리그 최고의 팀 중에 하나죠. 자, 쿠리아렌 나옵니다. 그죠? 예, 쿠리아렌은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 작년에 9위가 마탱이 가고 나서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9위를 기대하기 힘든 것 같다. 근데 이 양반 변하고 장난질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정말 위험한 투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 이 양반 좀 특이한 점은 전 세계 야구에서 그러니까 서드 피치 오른쪽으로 가는 변하고 있잖아. 우한 기준으로. 그래서 뭐 체인지업이나 스플 둘 중에 보통 하나를 던지거든요. 이 친구는 둘 다 던져요.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일본에는 좀 이런 선수들 꽤 있거든요. 체인지업도 던지고 스플도 던지고. 전 세계 야구에서 일본에 이런 선수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쿠리아렌. 아무튼 이 친구는 좀 위험하고 요코 판따 만나서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양반도 이제 리그를 옮겨갔기 때문에 요코를 많이 만났어요. 요코를 많이 만났었고 작년에 이제 9위가 떨어진 시점에서 요코 만났을 때 두 번 만나가지고 ERA가 4.85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5경기 만나서 3.64로 좋지 않았다. 지금의 요코 방망이한테 좀 위험할 수 있다. 쿠리아렌 특유의 변하고 장난질 해가지고 뭐 병살 요도가 기적적으로 되면 뭐 잘 던질 수 있겠지만은 확률이 높다고 보지는 못하겠죠. 반대로 뭐 아지마는 뭐 꾸준합니다. 확실히 올해는 뭔가 작년에 미야기 보는 느낌이야. 작년에 미야기가 이 새끼 왜 이렇게 못하지? 딱 ERA 보면 1점대야. 요즘에 딱 아즈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새끼 경기 던지는 거 보면 엄청 꾸역투고, 실점도 좀 꾸준하게 주는 것 같고. 근데 또 이닝은 잘 먹는단 말이죠. 기록을 딱 보면 1점대야. 1.79. 작년에 미야기를 보는 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경기를 근데 사실 배당은 이 정도 줄 경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준 이유가 오릭스 원정 성적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릭스 원정에서 던진 게 2018년도, 2019년도 딱 두 번뿐이거든요. 이때 아지마 응애 시절에 가가지고 던진 건데 요거를 참고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특정 구장에서 뭐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오즈들은 이 상대 전적을 좀 많이 저기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요소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아지마 뭐 쏘쏘하다. 네, 근데 오릭스 원정에서 조금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었다. 뭐 그 정도. 선발 기대치는 아무래도 뭐 아지마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릭스가 연패가 지금 3연패까지 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거슬리는 요소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왔구면 이거는 요거를 봐주는 게 맞다. 요거 승 보겠습니다.
6.5는 기준점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죠? 예, 이게 쿠리아렌이 몇 점을 줄 거냐에 따라서 어느 뭐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기준점은.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스티비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쪽지로 보내드리고요. 라이브로 못 오시는 분들은 스티비에서 테디움 검색하시면 방송국이 나옵니다. 예, 거기 가면 다시 보기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에다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린다. 유튜브도 한 달짜리 멤버십 열어놨으니까요. 구매하시면 거기서 회원정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자, 마지막은 소뱅 대 요미우리. 소뱅은 요즘 경기력이 좋죠? 예, 경기력이 좋은데 야쿠 원정 가서 이제 루징한 건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아요. 예, 이때 지네들이 근데 이미 경기가 질 준비가 돼 있긴 했어요. 이 경기는 흐름상 그죠? 자기들이 찬스를 너무 많이 놓쳤고 예, 쿠리아라 뭐 콘도 이런 애들이 병살 까가지고 흐름 다 날려먹고 그래서 이제 오스나가 나오자마자 볼질 런꽝 요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야수들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야수진들은 지금 점점 완전체도 되고 있고 좋다. 요미우리는 이제 홈원정이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이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요미우리는 홈에서 19승 9패 플러스 10개죠. 근데 원정 성적을 보면 11승 1무 18패요. 마이너스 7개야. 그러니까 홈원정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나죠. 경기당 득점도 1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바 원정 2경기 2패했고요. 홈에서 라쿠텐 상대로 1승 2패 하면서 2승 3패로 약간 뭐 체면치레 정도는 했다. 마루가 이제 복귀한 거는 좀 그래도 기분이 좀 좋을 만한 부분이고요. 상위 타선은 확실히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근데 최근에 그 양배추 친구가 조금 좀 많이 말아먹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캐비지가. 그리고 최근에 오타가 약간 불안하다. 뭐 요 정도. 선발은 아리아라 코에이 대 이노 하루토 이렇게 나오고요. 아리아라 코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시즌 너무 안 좋게 시즌 초반 내내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좀 폼이 좀 회복되는 느낌은 살짝 있어요. 그죠? 작년 대비 3점 페이스가 진짜 너무 처참하게 떨어져가지고 이 양반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삼진도 점점 좀 뽑히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피안타도 좀 꾸준해가지고 폼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또 신뢰할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아라 코에이는 아무래도 이제 구위가 점점 떨어지는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좀 경기별로 업다운, 롤콜을 좀 많이 탈 수밖에 없는 타입이다 보시면 되겠죠. 런도 좀 많이 맞고 땅볼류도 많이 하는 양반이라서 바비에 따라서 잘 던지는 경기 못 던지는 경기 차이가 굉장히 크다. 요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역대 요미우리전 성적은 되게 좋았어요. 딱 3경기 등판했는데 2015년도 2019년도 참고하기 힘들죠. 그리고 2024년 작년에 한번 만나서 3경기 전부 승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승효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무시 못 하거든. 또 승효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원정 요미면은 또 기분 좋을 수 있죠. 반대 선발은 이노우에 하루토 최근에 이제 계속 최근에 폼이 약간 떨어졌죠. 시즌 초에 비해서는 꾸준하게 실점이 2점, 석점 정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었는데 지바 원정과 가지고 런 2개 포함해서 5실점으로 조조마린이니까 조금 이해는 좀 해줄 수 있고 최근 폼 기준으로 기대치는 그래도 한 퀄스급 또는 뭐 2점, 3점 요 정도 언저릴 것 같은데 소뱅이 요즘 자완 상대 굉장히 잘 쳐요. 작년 시즌 초중반에 자완 상대로 너무 안 좋았던 팀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팀별로 좌우한 성적은 사실 매년 많이 바뀝니다. 매년 많이 바뀌어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개 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은 토롱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자완 상대 되게 잘 칠 거야. 근데 원래 올해 못 쳤나? 아무튼 그게 되게 너를 많이 뛰었고 애리조나도 마찬가지. 애리조나도 원래 자원 상대 엄청 잘 치는 팀인데 올해 못 치고 있고 양키스도 작년에 자원 상대 완전 바보였거든요. 올해 자원 상대 굉장히 잘 칩니다. 그래서 이 팀별 이 좌우 스플릿은 좀 매년 좀 변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올 시즌의 소뱅은 자원 상대로 굉장히 잘 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뭐 두드러 패는 경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선발들 조금 좀 리스크가 둘 다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빠따는 소뱅, 불펜은 요미우리, 뭐 이런 구도로 좀 보여지기는 하고요. 어쨌든 저는 아리아라 그래도 최근에 조금 좀 얘를 믿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좀 좋아지는 기미가 있다는 부분들, 요미 상대로 승이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요미우리 원정 빠따도 한 답답하다는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소뱅승 볼만한 경기 아닌가. 소뱅승의 6.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B 6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